손수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는데 아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구속 적부심입니다. 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네. 잘 없잖아요 일단.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건 이상이에요. 예. 구속 적부심이 신청돼서 예, 판단을 한 게. 근데 예. 그 중에 한 15% 정도만 풀려났습니다. 15%니까 그럼 한 300명 정도 꽤 되네 하는 예.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됐는데 그 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피해자하고 아니면 구속된 후에 뭐 변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더 이상 구속을 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져서 아하. 그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풀려나는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김관진 전 장관처럼 나는 이거 범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툼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죽어도 확실한데 도주 뭐 안 한다. 이거 판단 잘못된 거다라고 정식으로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를 줬네요. 못했던 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뉴스를 주긴 한 건데 신선하네요. 그럼 신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네, 건.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석방이 됐지만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그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을 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게 그 V자라고 하나요? 체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했대요. 근데 이게 검찰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한 걸로 판단한 거고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시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법리적인 그런 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김관진 장관은 이것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항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검찰은 그런데 정치 개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임모 임관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 다른 걸 뭘 임모를.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여기서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이런 그렇네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화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꺾일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예.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들이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 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예.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없는 이런 것 것들은 같아.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황희진님 수험생들 화이팅 지진 없이 무사히 수능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1519님 대전에 첫눈이 와요. 도로가 하얗게 덮였어요. 오늘 수능 보는 울 고3 학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얀 거 눈이 오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을 영어로 화이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일이 네. 커지네요. CNN 불러야겠네요. 이거. 자 다음 뉴스. 지금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수학이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사를 시험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의 지진 영향으로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수험생들도 고생이 많았을 테고 뭐 수험생의 가족들 그리고 뭐 이제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감금되어 있던 출제위원들 뭐 모두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일종의 그 문제들의 성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험장 안에 지진 계측기가?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지진 계측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곳에 뭐 그 시험 감독관을 제외하고 의사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특히 포항 지역에 그렇죠. 지진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보이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을 한 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뭐 예를 들면 5가 넘어야지 지금 뭐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 어떤 숫자로 혹은 계량화되어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사람이 뭐 피부로 느꼈을 때 흔들린다 나가자 이게 아니라 중앙재난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 계측기를 통해서 수량화되어 있는 것을 무언가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어떤 뭐 여진이나 어떤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포항 지역의 그 지진 이후에 4개의 고사장이 그 위험에 처해졌었기 때문에 그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 시험을 치고 있는 바뀌었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항 지역에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사장을 인근 뭐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능을 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들을 모두 한 곳에 집결시킨 다음 예비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친다라는 그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시간차로 시험을 볼 그렇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려면 또 문제가 유출이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신경을 써서 교육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거 주제 하나 줘도 하루 종일 얘기할 텐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수능이 딱 하루잖아요. 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고 어찌 보면 누구는 인생을 이 하루에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또 비교과 영역 만들었고 그 수시로 했더니 그것도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학원을 10군데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학원 전문가시니까 또 잘 아시죠. 그렇다 해도 정말 시험 하루, 시험 하나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죠. 예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탈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했고 1년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이렇게 봐서 자기가 원하는 택하는 그렇죠. 토플, 토익 다 그렇잖아요. 계속 시험 받고 좋은 점수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부장은 잘하겠죠. 근데 지금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한 3,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생겨서. 일단 수시 비교과 영역으로 해갖고 학종이라 하죠. 학생 종합평가. 이게 학교 갖고 선생님들한테 2, 3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가서 상담하세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상담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예. 또는 시험, 옛날 과거제도죠. 예. 과거제도가 도입됐다만 해도 신선한 혁명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혁신적인 과거제도가 있다는 제도였죠. 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예. 또 시험이라는 게 뭔가 객관적인 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없을 때 예. 신뢰 사회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낮을 때는 그래 다 버리고 객관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건 의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시절에 맞는 인재를 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입학사정원제를 우리가 현역 때 참여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 제가 제일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들여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이 네.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학생들 찾으러 다닙니다. 한 학교예요. 한 대학에. 아. 400명에 500명 되고 그래서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 그다음 전국 균형 선발. 중요하죠.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네. 어떤 시험을 만들어서 이 시험을 뭐 과락 혹은 예. 패스 혹은 뭐 낙제 이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대학이 예. 본인들의 필요한 학생들을 뽑는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만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단 하루에 모든 게 끝이 나는 거고 그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문제은행식 뭐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있죠. 거기도 뭐 SAT 있죠. 이런 SAT 것들 기본 것 기준 시험에 그렇죠. 그냥 자격 시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는 것을 단 하루에 모든 걸 결정내 버릴 수 있게끔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대학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갖고 저는 이렇습니다. 흐트러뜨리자고 했더니 지금 이제 어떻게 뽑는지 기준도 없어요. 그럼 우리만의 공개할 수 없는 기준이 따르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다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테니스장에 흙 깔아주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예. 뭐 이게 말 사주고 들어가는 애들도 그럼요.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 참, 그래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 시험 때문에 아유 시험 잡는 대통령 사람 나오면 대통령 100년 해도 되는데 시험 중에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수학이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사를 시험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의 지진 영향으로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수험생들도 고생이 많았을 테고 예. 뭐 수험생의 가족들 그리고 뭐 이제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감금되어 있던 출제위원들 뭐 모두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일종의 그 문제들의 성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험장 안에 지진 계측기가?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지진 계측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는 곳에 뭐 그 시험 감독관을 제외하고 의사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특히 포항 지역에 그렇죠. 지진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보이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을 한 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뭐 예를 들면 5가 넘어야지 지금 뭐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 어떤 숫자로 혹은 계량화되어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사람이 뭐 피부로 느꼈을 때 흔들린다 나가자 이게 아니라 중앙재난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 계측기를 통해서 수량화되어 있는 것을 무언가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어떤 뭐 여진이나 어떤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포항 지역의 그 지진 이후에 4개의 고사장이 그 위험에 처해졌었기 때문에 그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 시험을 치고 있는 장소를 바뀌었죠.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항 지역에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사장을 인근 뭐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손수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는데 아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구속 적부심입니다. 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네. 잘 없잖아요 일단.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건 이상이에요. 예. 구속 적부심이 신청돼서
예, 판단을 한 게. 근데 예. 그 중에 한 15% 정도만 풀려났습니다. 아. 15%니까 그럼 한 300명 정도 꽤 되네 풀려나네요. 하는 예.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됐는데 그 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어. 피해자하고 아니면 구속된 후에 뭐 변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했다든지.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더 이상 예. 구속을 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져서 아하. 그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풀려나는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아. 지금 김관진 전 장관처럼 나는 이거 범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툼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죽어도 확실한데 도주 뭐 안 한다. 이거 판단 잘못된 거다라고 정식으로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애초에도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를 줬네요. 못했던 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뉴스를 주긴 한 건데 신선하네요. 그런 신선하지 네. 않아도 돼요. 그런 네, 건.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석방이 됐지만 예.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그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을 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게 그 V자라고 하나요? 이게 체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예. 이걸 했대요. 근데 이게 검찰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한 걸로 판단한 거고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진짜 꺾일 미치겠네.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들이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 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예.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없는 이런 것 같아.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황희진님 수험생들 화이팅 지진 없이 무사히 수능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1519님 대전에 첫눈이 와요. 도로가 하얗게 덮였어요. 오늘 수능 보는 울 고3 학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얀 거 눈이 오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을 영어로 화이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일이 네. 커지네요. CNN 불러야겠네요. 이거. 자 다음 뉴스. 지금 2교시 수학 영역. 이 다른 지역에 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수능을 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들을 모두 한 곳에 집결시킨 다음 예비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친다라는 그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 동안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시간차로 시험을 볼 그렇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려면 또 문제가 유출이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신경을 써서 교육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거 주제 하나 줘도 하루 종일 얘기할 텐데. 그렇죠. 이게 예. 결국은 우리나라 수능이 딱 하루잖아요. 예. 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고 어찌 보면 누구는 인생을 이 하루에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또 비교과 영역 만들었고 수시로 했더니 그것도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학원을 10군데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학원 전문가시니까 또 잘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다 해도 정말 시험 하나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죠. 예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탈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해갖고 1년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이렇게 봐서
자기가 원하는 택하는 그렇죠. 토플 토익 다 그렇잖아요. 네. 계속 시험 받고 좋은 점수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부 장관 잘하겠죠. 근데 지금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한 3천 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수시라는 게 없어야 돼요. 생겨서. 네. 예. 일단 수시 비교과 용역으로 해갖고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 학생 종합평가. 이게 학교 갖고 선생님들한테 2, 3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가서 상담하세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상담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예. 또는 시험 옛날 과거제도죠. 예. 과거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신선한 혁명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혁신적인 과거제도가 있다는 제도였죠. 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예. 또 시험이라는 게 뭔가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시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법리적인 그런 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김관진 장관은 이것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항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국내 검찰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정치 개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뭐 인간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입 다나온 걸 뭘 입모를.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아니 여기서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예.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MB. 수사를 예.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